네. 1부에 이어서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상공사죠. 인상공사 가장 큰 소득 디우프 재계약을 했고, 네. 또 과연 이제 올 시즌 레프트 한 자리는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미들블로커 정호영 선수한테 거는 기대, 또 지금 뭐 선수 변화는 인상공사는 또 없어요. FA 맞아요. 선수들도 전부 다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큰 이동이 없었던 인상공사였고, 디우프 선수 재계약한 게 어떻게 보면 인상공사로서는 가장 큰 수확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디우프 선수가 사실 이게 컵 대회를 앞두고 하는 방송인데 지난 컵 대회를 돌이켜 보자면 처음에 디우프 선수의 약간 훈련 스타일이 누가 봐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3세트 되면 성공률이 올라가. 맞아요. 그러면서 약간 그 모습을 드러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도 이제 5세트 경기도 하고 막 그랬을 때도 그랬는데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5세트 가서 더 힘을 내는 선수였는데 시즌 때는 거의 뭐 본인이 선수를 아우르고 가듯이 맞아요. 외국인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장 컸는데 특히 사실 외국인 선수가 지난 시즌에 외국인 선수 때문에 힘든 팀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중에 디우프 선수는 모범생이었죠. 그러니까 디우프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그 팀원들이랑 이 호흡도 훨씬 더 잘 맞고 좀 더 많이 녹아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쵸.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인상공사는 사실 멤버상에 큰 변화가 없어서 뭐 GS 칼텍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닥 그렇게 호흡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편하게 그냥 지난 시즌 후반에 했던 그 경기력을 이번 시즌에도 좀 꾸준히 보여주느냐가 더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왜냐면 세터들이 대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공사는 염혜선 세터마저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가장 변화가 없는 팀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지난 시즌에 그 시즌 중간까지만 하더라도 인상공사 하면 약간 쉽게 무너지듯 쉽게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색깔이 별로 그냥 외국인 선수 위주의 팀이었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되게 네. 활기찬 팀, 재밌게 배구하는 팀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게 얼마나 갈까 했을 때 시즌 끝까지는 간 걸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근데 그걸 이번 시즌 컵 대회까지도 이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초반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염혜선 선수가 훈련을 지금 많이 하질 못했어요. 지금 약간 좀 몸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이래서 훈련 양을 그렇게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좀 호흡을 좀 많이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지민경 선수도 그렇고 뭐 고민지 선수도 그렇고 레프트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민경 선수한테 우선적으로는 좀 거는 기대가 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비시즌에 훈련도 많이 했다고 하고 또 최은지 선수도 지금 체중 감량을 굉장히 좀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좀 몸이 좀 가벼워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뭐 뚜껑을 그쵸.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지민경 선수는 매 시즌마다 기대를 하는 선수에 네. 올라와 있는데 이제 기대하는 선수가 아닌 많이 이렇게 좀 자리를 기량 잡아야죠. 향상이 네. 되고 확실히 올라온 선수로 이제 좀 자리매김을 해야 될 때 같고 지난 시즌에 사실 조금 올라오기는 했잖아요. 이제 좀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한 자리가 해결됐다라는 말이 약간 들릴 정도로 올라왔다가 하지만 근데 그게 완전히 지민경 선수의 것으로 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지난 네. 시즌에는. 근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하는데 누누이 얘기했듯이 연습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또 이번에 장영기 코치가 영입이 되면서 레프트 선수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세하게 또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장영기 코치도 굉장히 선수 시절에 레프트에서 잘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레프트 선수들한테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민경 선수도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계속 좀 욕심을 많이 내고 있고, 최은지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리시브에 너무 이렇게 중점을 많이 두다 보니까 오히려 공격에서
조금 성공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는데 다시 이제 그 부분을 좀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레프트한테 제일 중요한 게 리시브이긴 하지만 사실 레프트는 리시브가 되든 안 되든 안 좋은 공을 잘 때려주는 게 또 레프트이기 때문에 그걸 인상공사 레프트 선수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2단 공격이라든지 이런 볼에 대해서 좀 더 결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 인상공사 워낙 바뀐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바뀐 거라고 하면 굳이 이제 정호영 선수가 이제 포지션을 중앙으로 바꿔서 연습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중앙에 지금 한송희 선수와 뭐 박은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교체로 한두 번 들어오면서 그 자리에 이제 적응해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호영 선수도 사실 원래는 센터였는데 고등학교 때 약간 본인이 원한 건 아니었대요. 또 본인이 원한 게 아니었고 그 학교 팀 사정상 이제 본인이 이제 레프트도 가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뭔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도 본인도 편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확실히 본인이 먼저 와서 센터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좀 오히려 센터를 집중적으로 하면 저는 사실 제일 기대되는 선수는 정호영 선수 같아요. 그쵸.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점프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양효진 선수가 속공을 때리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위력적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늘었을 때를 가정하에. 네. 그래서 성장을 잘만 한다면 양효진 선수의 버금가는 그런 센터 공격수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정호영 선수한테는 중앙에서 어떻게 훈련을 하고 본인이 또 받아들이고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래서 기대되죠. 꼭 베스트가 아니더라도 이 선수가 한 번 들어왔을 때 그걸 보여준다면 어느샌가 코트에 들어와 있는 시간이 많아질 테고 그럼 이제 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또 정호영 선수도 워낙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생각보다 또 멘탈도 되게 좀 밝잖아요. 네. 강하고 성격이 좋아서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인삼공사가 지난 시즌 후반에 잘 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좀 염혜선 선수의 그 분배 있는 토스를 했을 때가 사실 성적이 더 좋았거든요. 그리고 하는 선수들도 더 재밌게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필요할 때는 디오프 선수가 끊어주고 이거를 좀 염혜선 선수도 잘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알맞게 양념을 좀 잘 하면서 팀을 이렇게 꾸려가면 지난 시즌 그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염혜선 선수가 지난 시즌 후반부에 고생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이게 세터가 남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없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나눠주는 건 좋은데 줄 때는 디오프 선수를 줘야 되는데 이게 약간 엇박자가 날 맞아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염혜선 선수의 심장이 여기서는 또 누구는 자꾸 몰빵으로 몰아준다고 뭐라 그러고 또 여기서는 또 국내 선수들 공을 때리고 싶고 그러니까 나눠주고 싶은데 여기선 줘야 되는데 또 준다 생각하니까 또 다른 데로 나가고 너무 그러니까 중심이 없이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장에서 한번 만났을 때 혜선아 이왕 욕먹는 거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욕먹으면 덜 억울하지 않냐.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는 말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세터들이 여기 말 저기 말 다 듣다 보면 기준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을 딱 갖고 자신감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제가 세터 선수들을 몇 명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세터 선수들이 하는 공통적인 대답이 재밌을 때 많이 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배구가 맞아요. 재밌다라는 느낌이 딱 들 때 그게 가장 많이 는대요. 그래서 좀 세터 선수들이 부담을 제일 많이 갖는 포지션이지만 좀 이거를 즐기면서 재밌게 하다 보면 뭐 그게 쉬운 건 일은 아니지만 세터 입장에서 세터가 즐기려면 계속 득점이 나야 돼. 여기 저도 득점이 아니 그래도 나고 뭔가 저기서. 내가 토스를 하면서도 이게 딱 그 재미가 있을 때가 그쵸. 있잖아요. 딱 감이 들어올 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감만 딱 있으면 사실 뭐 공격수들은 솔직히 뭐 다른 팀들도 다 좋으니까 좀 좋은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넘어갈게요.
IBK 기업은행, 알토스. 자, FA로 조송아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조송아 선수가 오면서 많은 분들, 저희 또한 기대되는 게 이 김수지 선수와의 흥국생명 있을 때 호흡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 이제 외국인 선수 1순위죠. 안나 라자레바 선수가 합류를 했고, 기업은행을 사실 많은 전문가나 많은 분들이 또 강팀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송아 선수가 가면서 김수지 선수가 약간 좀 신이 나지 않았을까? 그쵸. 네. 저희가 기업은행을 제일 많이 봤잖아요. 그죠? 네. 봤는데 제가 처음 연습 경기를 가서 기업은행을 딱 봤을 때 느낌이 김수지 선수가 계속 보였어요. 왜냐면 많이 줘요. 많이 주니까 더 크게 보였던 게 지난 시즌에 김수지 선수 점유율이 높지 않았는데 의외로도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조송아 선수가 왔는데 두 선수가 뭐 잘 맞는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고 연습 경기를 봤는데 수지가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네. 김수지 선수가. 그래서 확실히 중앙을 이전보다는 많이 살리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실제로도 또 그러고 있고요. 김수지 선수가 흥국생명의 조성아 선수랑 있을 때 여태까지 시즌을 하면서 가장 점유율이 높았던 시즌을 보냈었거든요. 흥국생명에 있을 때. 그래서 한 10%가 넘어갔었는데 그 모습을 이제 이번 시즌부터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김수지 선수도 점유율이 어느 정도 와야지만, 있어야지만 자기도 본인이 이제 공격도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뭔가 좀 다양한 공격을 구사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점유율이 안 오다 보면 어쩌다 줬는데 포인이 안 나면 또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점유율이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굉장히 좀 좋아하고 좀 더 자신감이 붙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기업은 리시브가 불안한데 왜 강팀으로 뽑냐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도 사실 기업은행이 강팀이라고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업은행이 지난 시즌보다 좋아진 거는 왜냐면 멤버상 그리고 또 외국인 선수 1순위 이 안나 선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약간의 보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 시즌은 기업은행이 너무 떨어졌기 네.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는 분명히 올라가는 부분 또 공격적으로도 강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도 늘상 거기에 이 경기 볼 때도 생각하고 저희끼리 얘기한 게 리시브가 많이 흔들린다라는 얘기를 항상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기업은행은. 근데 사실 기업은행이 6개 구단 중에 리시브가 제일 약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리시브는 약한데 공격수가 워낙에 좋으니까 좀 그걸로 기업은행은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사실 과거에 기업은행이 한참 우승하고 이랬던 그 시절에도 리시브가 좋지는 않았어요. 리시브가 안 좋아도 잘 우승을 했었던 팀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공격수들이 처리를 하냐의 문제지 리시브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사실 너무 부담스러워서 되던 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 그 만들 수 있는 플레이들을 만들고 해결할 때는 해결을 해주면 그래도 뭐 성적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보다는 왜냐면 기업은행이 김산희 코치 그리고 남 과장님, 남지원 과장님 나가고 나서 이 리시브 라인이 되게 많이 흔들렸었어요. 계속 그 두 부분이 세터 리베로 부분이 많이 흔들린 건 맞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 둘을 다시 돌아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흔들리는 리시브 때문에 안 되라고 핑계만 대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외국인 선수도 좀 제일 1순위 선수가 왔고 또 그러니까 이 중앙을 쓰는 데 있어서 리시브가 어느 정도 돼야 되지만 꼭 리시브 때만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나뉠 수 있는 거고 또 김희진 선수가 이제는 중앙으로 한다고 이제 완벽하게 결정이 나면서 중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김희진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지만 김희진 선수가 속공 이런 것보다도 높은 공격을 또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지난 시즌보다는 기업은행이 좀 올라왔다인데
저희도 계속하는 얘기가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는데 그걸 어떻게 커버하느냐는 네. 기업은행이 풀어야 될 숙제예요. 왜냐하면 그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멤버가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서 그 부분을 어떻게 커버하고 장점을 살리느냐는 기업은행이 알아서 하시는 걸로. 네. 그래서 김희진 선수 알고 계시나요? 그쵸? 부상이죠. 알고 계시죠? 네, 부상이죠. 네. 이게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워. 아니 저희도 속 시원히 얼마나 말하고 있지만 또 구단이 네, 안 맞아요.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김희진 선수는 지금 재활 네, 중에 있고 네, 재활해서 아마 코보컵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김희진 선수는 이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중앙으로 옮기면서 내가 가운데에서도 강한 속공을 때릴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리시브가 안 되더라도 속공 플레이를 해도 또 강하게 시간차만큼의 그런 파워 있는 속공을 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만약에 된다면 리시브가 많이 안 돼도 괜찮죠. 사실. 그러면 이제 중앙에서도 그렇게 속공도 세게 때려주고 윙에서도 뭐 잘 때려주면 리시브에 너무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압박을 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세터도 리시브가 정확하게 온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과 아니면 분명히 리시브가 흔들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이 준비 동작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세터들도 뭐 조성아 선수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면 그래도 조금 더 대처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지금 윤띵님이 V리그 토크쇼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V예요. V 아니고 알고 V. 계시겠지. 알고 계시겠지. 못하죠? 맞아요. 김희진 선수와 한지연 선수가 다 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신현경 선수가 들어오니까 신현경 선수가 또 수비나 이런 거에 좀 강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수비나 또 김은재 감독도 이야기한 연결 부분이나 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감 있게 변하는 그리고 모습이고. 육서영 선수가 많이 늘었어요. 김지영 파워가? 선수도 늘긴 했는데 육서영 선수가 좀 더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해야 될까요? 좀 파워가 많이 그렇죠. 좋아져서. 파워가 좋아졌어요. 아직 뭐 네. 공을 달래거나 어떻게 처리하거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강하게 때리는 것 자체는 좀 더 파워가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이었고 여기서 이제 경쟁 포지션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업은행은 레프트가 살짝 그쵸. 안나 약한 부분이 선수가 있죠. 들어온다고 하면은 표승주 선수랑 김지영 선수랑 육세영 선수랑 이 세 명이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누가 붙박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정말 표승주 선수가 나오고 육세영 선수랑 김지영 선수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김지영 선수랑 표승주 선수랑 할 수도 있고 육세영 선수랑 표승주 선수랑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정말 셋이서 이 세 명의 선수가 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업은행은. 기업은행 레프트 선수들이 안 되는 공 2단을 한 방을 빵 때릴 수 있는 그런 선수들로는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입지감을 갖는 선수가 아무래도 윤띵님이 미국에서 살다 와서 부위로 미국에서 살타와서 그럼 이렇게 언니 그거 무슨 어디죠? 시골에서 하신 거 아니야? 사투리야? 미국에서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안 살아봐서 저희가 미국에서 안 살아봐서 네. 잘 모르네요. 아 지금 박민지 선수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뛰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교체로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근데 이제 김희재 감독도 이게 교체 선수로서는 만약에 지금 부상 선수들이 다 들어와 있고 뭐 외국인 선수 들어오고 김희진 선수 들어오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는 그래도 이제 박민지 선수도 있고 다른 선수도 있기 때문에 뭐 육서영, 이제 표승주, 김지영 선수가 돌아가면서 그 자리를 채우면 이전보다는 그래도 한두 자리의 백업 선수가 네.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계속 준비는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박민지 선수 서브 좋죠. 근데 요즘은
선수들이 서브가 다 좋아가지고. 그래, 진짜 서브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플레이가 나오기도 힘들고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서브가 그냥 말 그대로 서비스 차원이었는데 지금은 서브가 공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계적인 이 배구 추세도 예전에는 뭐 세트 플레이 위주로 갔다면 지금은 그냥 좀 단조롭지만 좀 공격형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맞아. 옛날 배구랑은 좀 다르죠. 옛날에는 리시브가 잘 되니까 이 뭔가 시간차 공격 그 토닥토닥하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그쵸. 배구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게 사실상 잘 통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블로킹 높이도 워낙에 높아졌고 리시브도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 옛날 배구 스타일의 플레이를 하면은 오히려 블로킹이 차단될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도로공사로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래요. 네, 이호이의 뒤를 이어야 하는 이고은 선수, 외국인 잔혹선은 그만 켈시 페인, 건강한 배유나와 정대영, 기대되는 센터라인. 건강한 배우나와 정대영 건강을 100% 돌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아직 배유나 선수가 100% 훈련을 다 참가는 안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조금씩 이렇게 재활이랑 병행을 해가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연습 경기를 하더라도 뭐 한 2, 3세트만 하고 나와서 다시 또 보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몸 관리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확실히 뭐 좋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배우나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중앙에서 꼭 공격 득점이 아니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연결 부분이나 커버 부분이나 이게 물 흐르듯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을 좀 마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고 하지만 이제 정대용 선수도 아까 황현주 선수도 이야기했지만 정대용 선수도 지금 나이가 굉장히 좀 베테랑급에서도 완전 근데 더 오래 하고 싶대요. 대영아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본인이 계속 몸 관리를 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건 오히려 또 뭐 그렇죠. 할 수 있으면 하는 네. 거죠. 또 밑에 선수들이 못 치고 올라오면 계속 그쵸. 자기가 유지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도공은 항상 외국인만 잘하면 되죠라고 하는데 제가 외국인 선수를 봤을 때는 점프가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할 때 점프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근데 했었는데 생각보다 저는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훈련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 세터와의 타이밍적인 부분 그리고 높이 맞추는 부분에서는 완벽하지 않은데 정말 한 번씩 때리면 정말 못 잡을 정도로 때려요. 그래서 되게 괜찮다. 점프가 거의 안테나 꼭대기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잘만 이게 높이 조절과 타이밍만 잘 맞으면 정말 좋은 공격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했던 말 그 전에 이거는 뭐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 캐시페인 선수를 이야기했을 때 배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2011년도인가? 그러니까 한 이제 10년 정도 된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초등학교 하면은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만큼은 이제 배구를 한 거죠. 내가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 기준에서 이제 너무 적겠냐 맞아요. 하지만 안나 라자레바 선수도 또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선수들이 캐시페인 선수가 아직 하는 거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영상에서보다 굉장히 실물로 봤을 때 굉장히 슬림했고 맞아요. 슬림해요. 영상에서는 좀 있어서 점프 있고 파워 있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말랐어요. 슬림했어요. 네. 엄청. 약간 저는 딱 보고 몬타뉴 체형 같았어요. 그러니까 화면이랑 다르고 또 프로공사 선수들도 엄청 날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짜 이게 다리도 되게 길고 그러니까 그 약간 이렇게 무게감 있어 보이는 선수들도 있지만 되게 좀 가벼워 보이는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약간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몸이 가벼운 느낌. 맞아요. 블로킹도 굉장히 점프가 좋기 때문에 블로킹도 굉장히 강점이 있는 선수고 대체적으로 지금 도로공사 얘기이긴 하지만 또 얘기하지만 우리 여자 배우가 지난 시즌이나 여러 해 동안 몇 번 외국인 선수 때문에 좀 힘든 경험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루소 선수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막 듣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있는 선수들의 아직까지의 얘기를 들어서는 다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안나 라자레바 선수도 이런 좋다는 얘기 얘기 들었어요. 그쵸, 뭐 근성도 생각보다 근성도 네. 있다고 하고 안 되면은 또 본인에게 또 화가 난다는 식으로의 표현도 하고 더 올리고 싶다라는 얘기도 했다 그러고 캐시페인 선수도 훈련이 힘들지만 자기가 이 훈련을 이겨내서 많이 느는 게 목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약간 그 댓글에 약간 그러면 뭐 디우프 선수 같은 느낌이냐 아니면 에킨슨 선수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에킨슨 선수랑도 다르고 디우프 선수랑도 달라요. 그냥 다른 캐시. 켈시 페인 선수만의 그 특징이라고 하면 저는 약간 몬타녀 선수랑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되게 가볍게 올라갔어요. 정말 점프가 너무 많아서 파워도 있고 이래서 정말 계속 얘기하지만 그 타이밍만 잘 맞으면 진짜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의 포인트는 바뀐 세터들이 얼만큼 외국인 선수와의 호흡을 가져가느냐가 맞아요. 결국은 외국인 선수의 몫이 크고 세터의 호흡인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고은 선수가 이제 이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캐시페인 선수와 얼만큼 맞춰주느냐, 그 선수의 장점을, 특기를 괜찮은 모습을 끌어내주느냐는 이 선수에게 달렸고, 또 도로공사가 워낙이 뭐 이호이 선수가 빠지긴 했지만 나이대가 있으면서 뭐라 그래야 돼? 아주 어린 선수들보다는 그래도 다 능력치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큰 기복 없이 어느 정도만 해주면 그 선수들이 중간에서 다 플레이를 해주거든요. 또 수비도 워낙 좋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힘이 좋은 캐시페인 선수가 한 번씩 빵빵 때려줬을 때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도로공사죠. 네, 도로공사에 또 이고은 선수가 가면서 그냥 이렇게 선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베로가 한 3명 들어와 있대요. 왜냐면 이제 문정원 선수도 있지, 임명옥 선수도 있지, 근데 이고은 선수까지 있으니까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 간혹 동선이 겹친다. 그러니까 너무 다 이게 보는 눈들이 좋으니까 같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이제 그 이고은 선수도 다른 팀에서 왔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안 맞았는데 뭐 워낙에 또 수비들이 다 좋아서 워낙에 또 수비가 좋은 도로공사였지만 더 좋아졌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외국인 선수 때문에 고생하고 또 이제 김우재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경기를 보러 갔을 때 워낙 지난 시즌에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떨어질 곳이 없다라고 했는데 도로공사도 약간 그런 분위기로. 근데 진짜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떨어질 데가 어딨냐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센터 라인 이것도 뭐 기대되는 센터 라인? 그냥 뭐 배우나 선수가 근데 배우나 선수가 지금 완벽하진 않아가지고 100%가 아니에요. 100%가 아니어서 그래도 뭐 일단은 배우나 선수는 또다시 다치면 안 되니까 조금 조심하면서 하고 있고 훈련할 때도 배우나 선수 좀 많이 주면은 감독님이 주지 말라고 그래요. 배우나 많이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은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선수들은 많이 하고 체력 운동, 그러니까 볼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면 좀 연차가 있는 선수들은 공에 대한 기술은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있고 더 늘 게 없기 때문에 체력 훈련을 많이 하거나 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배우나 선수가 공 만지는 시간과 이 몸을 만드는 시간을 적절하게 나눠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부 마치고 광고를 듣고 3부 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하시네요. 잠시 또 쉬었다가 다시 3부에서 뵙겠습니다.